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12번까지는 좀 쭉 쉬웠던 것 쉬웠단 말 금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만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몰랐더라도 영상 보면서 한번 풀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수법칙이죠. 요 녀석 제곱이니까 쟤네들끼리 곱해야 되겠죠. 3의 합차 4-2니까 제곱이 되겠죠. 1번의 답은 3번이죠. 넘어갑니다. 자, 2번은 이제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것을 거꾸로 그냥 이게 없는 셈 치면 얘는 로그 8에 그죠? 64와 같죠? 요건 공식이고요. 뭐 이걸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기보다는 64는 새로운 밑친 미친 그치 새로운 미친 8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8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2네요. 네,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 자, 일단 R이 4 그리고 세타가 12분의 5파이인 상태입니다. 그럴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그렇죠? 또는 2분의 1 LR.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게 낫겠네요. R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 16 곱하기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4 28 4 32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0파인가요? 그죠? 그럼 3번의 답은 1번이죠. 네, 넘어갈게요. 4번. 자, 이런 거는 이제 또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멈칫할 수 있지만 일단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럴 때 요거를 풀어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 sin x는 1, 그럼 sin x는 2분의 1 같은 표현이죠. 그쵸?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라 했잖아요. 자, 한 번만 또 설명 다시 합니다. 이 표현은 y는 sin x라는 그 우리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가로선의 교점의 x 좌표가 해다 그랬죠. 그쵸? 그것이 해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원래 sin x 우리가 보통은 자 요렇게 하고 이 그림 너무 대충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의역 보세요.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운데 y축을 딱 두고 2분의 파이까지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2분의 파이 제외하니까 요렇게 그리고 반대 방향 요렇게 그죠? 우리가 흔히 그리는 형태는 아니죠. 어쨌든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럴 때 sin x가 2분의 1이랑 같은 거는 자 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이요. 그죠? 사실 좀 눈치 빠른 애들은 애초에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몇 분의 파이? 사인 30도인 6분의 파이가 있겠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의 답은 4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요렇게만 돼도 답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어찌됐든 4번 넘어갑니다. 5번 상용 로그표의 일부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네, 요걸 구하래요. 네, 로그 6.19를 이용해야겠죠? 여기 로그 6.19 로그 619는 로그 자 여기 6.19 곱하기 100이랑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로그 6.19에다가 2를 더한 게 같죠. 그쵸? 로그의 성질 활용했습니다. 근데 로그 6.19가 0.7917이니까 답은 2.7917 4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7번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어떤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주어진 지수함수는 원래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줘. 그죠?
그럼 원래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죠, 그렇죠? 원래 y는 0이 점근선인데 지금 y는 3으로 몇 칸 올라갔습니까? 3칸 올라갔죠? 그럼 b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3. 그래서 먼저 b는 3입니다, 그렇죠? 점근선이 위로 3칸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로 3칸 평행 이동한 거다. 먼저 b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고요. 한번 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2의 x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이 몇 콤마 몇? 5,0 아니죠. 0,5입니다. 주어진 그래프가 0,5 지난다. 대입을 해볼게요. y는 5는 2의 x 더하기 a니까 a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의 a제곱이 2면 되니까 a는 1이다, 그렇죠? 그래서 b는 3이고 a는 1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4.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이번엔 로그 함수에 대한 어떤 평행 이동과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네요. 요거 무슨 함수? 죄송합니다. 역함수. 심심해서요. 재미없다고요? 알아요, 저도. 제가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쵸? 기분은 여러분들이 더 안 좋을 텐데. 죄송해요. 자, 아무튼,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게 막 좀 큰 그림으로 잘 보세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의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하였더니 요따구가 되었다. 그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랍니다. 애초에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로그 함수, 밑이 2인 로그 함수죠, 그렇죠? 근데 얘를 먼저 자 지금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요. 이걸 한 번에 x축과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한 번에 써볼게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 뭔가 있겠죠, 그죠? 뭐 써볼게요. y는 근데 쓰지 않을래. 있어요. 근데 얘를 잘 보세요. 이제 y는 x에 대칭이 시켜요. 그죠? 그랬더니 나온 녀석이 y는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제곱 더하기 5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2의 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죠? 그죠? 눈치껏 원래 로그 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지수 함수에서 1만큼? 오잉? 그럼 a가 얼마다? 5입니다. 일단 8번의 답은 5인데요. 자, 왜 그러냐 이건데 자, 지수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지수 함수 y는 2의 x제곱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5칸 갔단 말이죠. 지수 함수 입장에서.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그것을 y는 x에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위로 한 칸 가고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려보면 위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5칸 간 거랑 같단 얘기죠. 제 말 혹시 이해되실까요? y는 x 대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칭 전에 x축과 y축이 있을 때 y는 x 대칭시키면 x축과 y축이 뒤바뀌잖아요. 또 그 표정 짓네. 이게 봐봐. 됐어요. 아무튼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쵸? 괜히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평행 이동이 그 x랑 y가 반대다 이거죠. 반대. 서로 바뀌는 거. 이제 y는 x 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힌트를 준 거죠. y는 2의 x제곱 입장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5만큼 평행 이동한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좀 길게 써볼까요? 말로 할게. 자,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 지수함수는 y는 로그 2x라는 요 y는 2의 x제곱과 역함수인 요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과 같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3점짜리예요. 그죠? 왜냐면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애초에 역함수인 존재라서 공통수학 2에서 역함수 했던 얘기, 우리가 x, y 바꾼다는 관점에서 평행이동한 것도 서로 x, y 바뀐다 이거죠. 이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이거 그다음 넘어갈게요. 9번.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인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이거 우리 구할 줄 알죠? 자, 볼게요. 자, 요렇게 갑니다. 세타 절대 이 예각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고 3분의 1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는 2루트이죠? 밑변이. 그죠? 그럴 때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이죠. 분모 유리와 거쳐주면 4분의 루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부호를 결정해 줘야겠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면 제 3, 4분면이잖아요. 얼사탄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그럼 플러스, 그죠? 답은 4번이죠.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흔히 있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를 보면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최대 최소, 그죠? 사인, 코사인은 요 두 개는 무조건 떠올려야 되고요.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죠. 그 주기와 점근선으로 바뀌죠, 그렇죠? 사인, 코사인은 주기와 최대 최소, 주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주기와 점근선, 주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주기를 찾아볼게요. 주기. 자, bx가 2파이가 되는 그러한 x 값이 주기가 되죠. x는 b분의 2파이. 그죠? 근데 지금 그림 보니까 주기가 얼마냐 이건데 교과서 문제들과는 좀 다른 점은 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꾸가. 근데 반 바꾸가 나와 있네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x값 파이죠? 파이부터 지금 요만큼 왔어요. 보세요. 요렇게까지 와야 한 바퀴잖아요. 지금 반 바퀴만 온 상황입니다. 반 바퀴. 그죠? 요렇게 보면 지금 두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인 그래프 4개 그리잖아요. 네 조각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이게 주기의 절반이 지금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주기는 4파이겠네요. 그렇죠? 4파이. 그러면 b는 2분의 1이 되겠죠. 첫 번째. b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 최대 최소와 지금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찾을 때, 자, 여기 동그라미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네요. 그럼 가운데 지점은 얼마입니까? 아, 여기죠. 가운데 얼마입니까? 5와 1을 더한 6의 가운데니까 3이죠. 3. 우리가 원래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시작하는 부분의 y값은 0이잖아요. 그렇죠? 0인데 지금 3이 됐네. 그럼 위로 몇 칸 올라간 거예요? 3칸 올라간 거죠. 마치 아까 지수함수에서 뭔가 점근선 문제랑 비슷하죠. 그죠? y축 방향 평행이동.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c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3으로부터 지금 위로 2칸, 그리고 아래로 2칸이잖아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양수로 나와 있고요. A는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최대 최소가 원래 사인은 1과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최대 최소가 2랑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위로 3칸 올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라서 답은 3이네요.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넘어가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뭐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역함수 지금 x축 방향을 이만큼 y축 방향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역함수는 y는 로그 3의 x 입장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해서 대입할 거야. 배운 걸 잘 써먹었긴 한데요. 여긴 그런 문제 아니죠. 힘 빼지 마세요. 알겠죠? 자, 시험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거 공통수학 2에도 나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몇 콤마 몇 지난다? x랑 y를 뒤바꿔준 a 더하기 2 콤마 a 더하기 5를 지난다. 그쵸? 대입을 해볼게요.
y는 3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 잘 못 푸는데요. 특수하게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a가 사라졌죠. 3의 a 제곱은 5다. 그죠? 그래서 3의 a 제곱 구하라고 하네요.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건 교과서에 있던 문제예요. 지금 어떤 두 값이 곱했어요. 두 값을 곱했더니 0 이상이다. 그죠?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0을 빼고 생각하면 어쨌든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둘 다 0 이상이든지 그죠? 아니면 둘 다 0 이하든지 그죠? 요걸 만족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이게 0 이상보다 크고 0 이상보다 크고 뭔 말이야? 0 이상이고 3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9도 0 이상이다. 그죠? 또는 반대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하 그리고 3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9도 0 이하. 그죠? 둘 중에 하나. 또는 이렇게. 그죠?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구해 볼게요. 8은 2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3의 x제곱분의 1은 그냥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볼게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낫나요? 뭐가 나으세요? 그냥 이대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 9는 3의 제곱인데 3분의 1 입장에서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x는 3 이상이다. 두 번째 거는 x는 조심해요.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근데 이 풀이를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풀이는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뒤집고 또 굳이 뒤집는달까? 좀 개선을 해보면 자,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것을 3의 x제곱분의 1 결국엔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이 1보다 커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리고 9를 굳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을 바꾸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는 2 이상이다. x는 마이너스 2 이하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런 범위는 없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없죠. 그죠?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상황은 반대로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부등호 방향만 바뀌었으니까 답을 슉 가져와서 부등호 방향만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예요. 뭐 직접 세셔도 좋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부등호 모양 보니까 1을 더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 됐죠? 불안하면 한번 세보세요. 자, 14번입니다. 또 이런 거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또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좀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자, 지금 보세요. 일단은 14번 이거는 일단은 좀 체계적으로 내가 설명해볼게. 니네가 또 내가 막 푸는 대로 하면 또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자. 요거랑 요거를 분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m제곱을 다 분배를 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2의 4분의 m제곱 분의 5의 6분의 m제곱 곱하기 n이 어떤 100이 된대요. 그죠? 됐을까요?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예요. 일단 이 자연수. 자연수. 그리고 m과 n도 m도 자연수다.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일단은 100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10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일단은 5의 6분의 m제곱 만약에 6분의 m이라는 저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6분의 1이었다면
그럼 뭔가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와버리죠. 5의 6분의 1 제곱이니까. 그래서 뭔가 6분의 m이 자연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즉 m은 6의 배수일 것 같은데, 그리고 2의 4분의 m 제곱 또한 자연수려면 지수가 자연수여야 할 텐데 m이 4의 배수여야 할 텐데,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니까 12의 배수여야 할 텐데, 그럼 12를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24를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면 그렇게 많이 일단 접근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5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네가 결과적으로 5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미 5의 6분의 m 제곱은 있죠? 그러면 n에 5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가 있는지. 자, 일단 직관적인 풀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푼 풀이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논리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n에 5가 없다면, 자, 정확하게 말하면 5가 n의 약수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여러분 또 어려워할 테니까 직관적으로 썼어요. n에 5 없다면. 그렇다는 얘기는 5의 6분의 m제곱 자체가 그냥 오롯이 5의 포지션을 다 지가 커버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5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를 해보면 6분의 m제곱이 2가, 그러니까 6분의 m이 2가 되기 때문에 m은 12가 되죠. 그죠? 지금 상황. 만약에 n에 5가 없다면 m은 12여야 하고요. 그러면 12를 다 대입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분모는 2의 4분의 12제곱, 2의 세제곱분의 분자는 5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어떤 자연수 n입니다. 그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즉 100이 되는 거죠. 근데 5의 제곱과 5의 제곱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얘네가 뭐가 돼야 되냐면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네모가 2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네모는요, 2의 5제곱이 되겠죠. 참고로 네모는 n이었어요. n. 그래서 n이 30이구나. 그죠? 가능하네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44. 3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실제 시험에 있으면 그냥 이대로 풀고 지나갔겠죠. 모의고사였다면. 근데 n에 5가 있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5 있다면 또 정확하게 말해보면 n이 5가 n의 약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n에 5가 하나 있다면, 보세요. n에 5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이제 네모 안에는 5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쓸게요. 지금 말로 하고 있으니까 n에 5가 하나만 있다면 하나 있다면, 보세요. 반대로 5의 6분의 m제곱은 5가 되어야겠죠. 왜냐면 5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n에서 이미 하나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5의 6분의 m제곱이 이제 5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m은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m이 6이 되면요, 보세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분모가 2의 4분의 m제곱인데 2의 4분의 6제곱, 즉 2의 2분의 3제곱, 즉 2루트 2가 되죠. 그죠? 근데 2루트 2인, 그러면 2루트 2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어떤 자연수가 100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5 약분해 보면 2루트 2분의 네모가 4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모는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n이 만약에 5의 제곱 곱하기 뭐식이었다면, 즉 n에 5가 두 개 있었다면요, 마찬가지로 5의 6분의 m제곱은 사실 뻥카란 말 안 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죠. 5의 6분의 m제곱은 사실 5가 없다. 그죠? 1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m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말도 안 되죠. m은 자연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n에는 5가 있을 수 없으니까 답은 요거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유일성까지 보이면 이제 이렇게 답이 되는데, 그쵸? 보통은 답이 나오면 멈추죠. 그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그래서 원래라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 보겠습니다. 일단 2의 4분의 m제곱분의 5의 6분의 m제곱 곱하기 어떤 자연수가 100이네.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떠나서 얘네들이 지금 뭔가 무리수스러운 애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죠?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때까지 해온 게 그건데, 그죠? 서로 뭐 약분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2랑 5니까 완전 다른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일단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려면 6분의 m도 자연수, 4분의 m도 자연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은 12의 배수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m이 12일 때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m이 12일 때, 그리고 m이 24일 때 쭉쭉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24까지만 돼요. 24부터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11을 대입해 보면 5만 볼게요. 5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5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뭔가 n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m이 24가 되면 2의 6제곱분의 5의 4제곱 곱하기 n이 100인데요. 자, 5의 입장에서 보세요. 5. 좌변에 5가 4개 이미 있어요. 근데 우변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n으로 약분은 못하죠. 자연수니까. 그래서 여기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처음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설명을 보여드렸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모르면 또 질문하시고요. 자, 그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뭐야?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 자, 일단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밑에 잘 나와 있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프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주기 구해볼게요. 주기. 원래 코사인 주기 2파이니까 그럼 주기는 3파이? 3파입니다. 3파인데 지금 딱 보니까 한 주기긴 하네요. 그죠? 그래프 모양 잘 나와 있고요. 그런 상태. 근데 최대 최소 보자. 원래라면 최대 최소가 뿔마 a인데, 그죠? 원래는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인데 지금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 꼭대기의 y값은 2a가 되죠. 0, 여기 2a, 그죠? 그리고 원래 가운데 지점이 한 이제 a가 되는 거고 제일 아래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일단 a라는 점은 찾았고 남은 게 y는 2a와의 교점 BC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정삼각형이네, 그죠? 정삼각형인데 a에 대한 표현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 되겠습니다. 높이. 자, 옆에 따로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높이가 몇 a냐 이건데 제일 꼭대기가 2a인데, 그죠? 어이구, 제일 꼭대기가 2a인데 2분의 a만큼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3a가 되겠죠. 높이가, 그죠? 근데 뭐 공식을 적용해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상황일 때는 30도, 60도, 90도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고 납니다. 2분의 3a 쪽이 루트 3이거든요. 여기는 루트 3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빗변은 2배라서 루트 3a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a인 겁니다. 그럼 C라는 점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루트 3a를 넣으면 Y값이 2분의 a가 나오는구나 일단. 그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요걸로 한번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C라는 점으로부터 F 2분의 루트 3a는 2분의 a가 나온대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 자, 지금 저기 주어진 식 있죠? 2분의 루트 3a 대입하면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3a가 거기 a 더한 것이 2분의 a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괄호 안에 먼저 약분해주면 3분의 루트 3a 루트 3분의 1로 할까? 아니다, 일단 둡시다. 그리고 a를 약분할게요. 다
이렇게 1 되고 여기도 1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더하기 1인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A의 범위는 사실 잘 몰라요. 아직은. 그죠? 근데 일단 구해봅니다. 자, 지금 이건 시험의 기술인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어떤 세타를 찾아라. 자,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인데 그림이 너무 쭈꾸미 같이 그렸네.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자, 일단 코사인 얼마가 원래 2분의 1이죠?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요. 3분의 파이. 그래서 원래는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1이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로 가려면 보세요.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내려온 거랑 똑같겠죠? 다시요, 여러분들. 모양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 계속 망설이면서 하니까 조금 저도 딜레이가 걸리네요. 좀 죄송합니다. 일단 졸리기도 하고요. 자, 지금 보세요. 이 꼭대기로부터 이만큼 갔더니 이제 y 값이 2분의 1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y는 2분의 1. 그래서 꼭대기로부터 이만큼 내려왔다. 그때 x 값이 3분의 파이죠. 그죠? 0을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 그럼 우리가 이 x 값을 찾고 싶으면 여기서 3분의 파이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꼭대기에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그죠? 꼭대기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파이죠?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반대로 와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게 3분의 2파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 3분의 루트 3a가 3분의 루트 3a가 3분의 2파이인가? 3 곱하고 루트 3 나누면 분모 유리화하면 답이 있는지 확인. 답이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찾는데 좀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A의 범위를 좀 추론할 수 있는가? A의 범위.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전 찾아볼게요. 여기. 그래서 2분의 루트 3a가 2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뭐 같구나. 그냥 작다라고 쓸게요. 뭐 같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a는 양수인 것 같고, 그죠? a는 양수고 문제에 나와 있나? 얘 양수로 나와 있고, 그래서 양변에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루트 3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요거보다 작대요. 요거보다 작아. 분모 유리화한 상태가 낫나? 아니지. 그냥 루트 3파이로 갑시다. 요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략 1. 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1. 얼마 파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되겠구나. 왜 그러냐? 사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냥? 굳이 a의 범위 구하지 말고 잘 보세요. 2분의 루트 3a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잖아요. 근데 우리는 2분의 루트 3a를 이용해서 보세요. 아니야, 이것도 하지마. 괜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럼 요렇게도 한번 해보자. 자, 세 번째.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데 시험은 안 남아서 우린 얘가 궁금하거든요. 얘 3분의 루트 3a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2분의 루트 3a는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거야.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그랬죠? 양변에 루트 3을 나눌 거야. a는 일단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3분의 루트 3a의 범위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얘를 변형을 해볼게요. 3분의 루트 3a라는 건 루트 3분의 a랑 같거든요. 그러면 루트 3분의 1a는 파이보다 작아요. 파이보다. 그럼 0보다 크면서 파이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잘 보세요. 루트 3분의 1a 파이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까 값을 구할 때 그래프에서 요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 이 3분의 루트 3a 값이.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몇 명 물어봤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거 또 물어봤지만 보통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값이 답이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로그 2의 x와 로그 4의 x가 y는 t와 만나는 점 pq를 하자. 삼각형 OPQ의 넓이를 XT라 할 때 보통 기억은 문제를 이해해라. 니은도 좀 이해해봐라. 디귿 하고 싶은 말은 디귿에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요. 자, 1번 볼게요. S1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봐야죠. 만약에 t가 1일 때잖아요. 그렇죠? t가 1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요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높이가 1이에요. 그죠? 즉 t가 높이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표현 쓰면. 자, 그리고 p랑 q의 x 좌표를 구해 봐야겠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y는 1에 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1은 로그 2x. 그럼 x는 2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p는 2. x 좌표 한번 쓸게요. q도 구해 볼게요. 1은 로그 4x. 그렇죠. x는 4입니다. 그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고 높이는 1이 되기 때문에 넓이는 2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맞고요.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니은 너 아직 감 못 잡았지? 2랑 마이너스 2도 넣어서 구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됐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이제 꼬입니다. 일단 2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했을 때 그러면 높이는 2다. 그죠? 근데 y가 2가 되려면 x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건데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16이 되거든요. 그럼 선분 PQ의 길이는 12가 되어서요. S2는 12 곱하기 2 나누기 2라서 12가 돼요. 그죠? 그러면 12는 64 곱하기 S-2 S-2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니 t가 마이너스 2로 내려간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포인트라고 한다면 위쪽에서는 t가 양수일 때는 q점이 p점보다 x좌표가 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로그 쪽에 로그 4 밑이 4인 로그 함수의 x좌표가 더 작아요.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x좌표가 더 커요. 그럼 이제 q에서 p를 빼는 게 아니라 p에서 q를 빼야 되는 거죠.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길이가 나온다. 속 편하게 그냥 둘 뺀 거에 넓이 구하고 그냥 절대값 씌우든지 어찌되었든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이거 y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자 이제 약간 좀 눈치 빠른 애들은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한답니다. 여기 16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s-2를 구해보면 밑변 4분의 1에서 16분의 1을 빼라. 4분의 1은 16분의 4죠. 밑변은 16분의 3. 높이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죠. 나누기 2를 하면 16분의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성립하는지. 성립하네요. 그죠? 니은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디귿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너 이제 t로 줘도 또는 마이너스 t로 줘도 넓이 구할 수 있겠어? 이겁니다. 자, 이제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일반화하라는 거죠. 공식처럼 만들어 봐라 이건데 일단 t가 양수일 때 보면은 잘 보세요. 일단 삼각형 OPQ는 이렇게 있을 때 자 높이는 아까 얼마였다?
t였다. 그죠? 높이는 t 이렇게 되고요. 자, p와 q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y가 t로 바뀌었을 때 x는 여긴 첫 번째 거 2의 t제곱이어야 되죠? 그래야 y가 t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x는 4의 t제곱이어야 이제 딱 되는 거죠. 여기는 p는 x좌표가 2의 t제곱, q는 x좌표가 4의 t제곱이죠. 그래서 자, 아래쪽에 적어볼까요? st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먼저 쓸게요. 그 다음 밑변은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t 구해볼게요. -t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다. s-t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여전히 t죠. 그쵸? 아래로 t 갔으니까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y가 -t라면 똑같이 x는 2의 -t제곱, x는 4의 -t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큰 게 반대가 됐죠. 그래서 2의 -t제곱, 즉 2분의 일단 씁시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볼까? 그냥 원하는 것은 디귿에서 원하는 건 이걸 이렇게 분수 표현을 쓰라는 거잖아요. 2분의 1 날아가고 t가 날아가요. 2의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t제곱분의 1 분모 좀 바꿨고요.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가히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분을 좀 해야겠어요. 통분을. 아니면 분자분모의 4의 t제곱을 곱해볼까요? 그래도 되고. 분자분모의 4의 t제곱 무슨 소리냐면 요거 없애려고. 근데 본질은 통분이거든요. 그럼 한번 이해를 위해서 분모를 통분해 볼게요. 4의 t제곱으로 통분하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그대로 1분의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물론 번분수 표현을 활용해도 좋지만 어쨌든 분자 분모의 4의 t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4의 t제곱 곱하면 4의 t제곱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일단 약분이 되거든요. 분자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2의 t제곱 묶어내 보겠습니다. 2의 t제곱 그럼 8의 t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8의 t제곱이 돼요. 그죠? 얘가 8의 t제곱인 거예요. t가 양수일 때 t가 증가하면 8의 t제곱도 증가한다. 이거 그거잖아요. y는 8의 t제곱. 그죠? x좌표가 아니라 t라고 했을 때 t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그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인가요? 얘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쪽 파트. 일단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긴 한데요. 무리함수 몰라도 일단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얼추 알아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y는 루트 x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얘를 만약에 좌표를 a, 루트 a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 표현을 하려면 그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동경 OP 자 가운데 원점이 오니까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뭐 마이너스 1일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즉 저 A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거 좀 지워볼게요. 얘도 지우고 이것도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까지만 나타내볼게요. 됐나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뭐 코사인과 사인을 다 구해도 되는데 변형을 좀 해볼까?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렇죠?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네 3분의 2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뭔가 사인은 뿔마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제 1사분면이기 때문에 아마 뭐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어찌 되었든 자, 그럼 주어진 일단 환경 여기서 한번 사인을 구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 그림 되겠죠? 정의대로 하면은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죠. 원점과 P 사이의 거리, 그죠? 그래서 한번 OP 표현을 써보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A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사인만 구하면 되니까 높이는 루트 A 이렇게 되죠. 그 사인 세타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A분의 루트 A입니다. 약분을 해주면 루트 A 더하기 1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럼 사인 제곱은 A 더하기 1분의 1인데 그게 지금 3분의 2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양변에 적당히 정리를 좀 해주면 2A 더하기 2는 3이 됩니다. 2A는 1이네요. A는 2분의 1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인데 A가 2분의 1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분 OP의 길이거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A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1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두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네요. 그죠? 두 개의 지수함수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요 지수함수 하나 있고 안 예쁘네. 첫 번째 지수함수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수함수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약간 보랏빛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되죠?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는 상황이고 포인트는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요. 그죠? 요 상황을 식을 세워줘야겠네요. 그죠? 그럼 상황을 보니까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알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리고 위쪽에는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을 좀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 전에 아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요. B라는 점은 좌표가 1,1이네요. 그죠? 그럼 아래쪽 사다리꼴 입장에서 아랫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X좌표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Y가 K일 때를 기준으로 자른 거니까 K에서 1을 빼면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B랑 A의 Y좌표가 1이라서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그럼 사다리꼴에서 찾아야 되는 건 무엇? 그렇죠. 윗변의 길이만 찾으면 된다. 그죠? 오케이. 윗변의 길이 찾아야 된다. 표시. 그죠? 선분 D2를 구하자.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 Y가 2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K인데 C라는 점 좌표 보면 0,2입니다. C까지가 Y가 2니까 삼각형의 높이는 2K-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선분 GF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작은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죠.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로로 있는 선분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잖아요. 그쵸?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면 되니까 결국엔 우리는 점 G, F, D, E 요 네 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Y는 2K, Y는 K라고 나와 있는 그 K를 어떤 상수라고 취급을 하고 X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점 F를 찾고 싶다. X값을. 그럼 Y가 2K니까 주어진 함수식에서 Y가 2K일 때 X는 얼마일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이제 4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반화 형태로 써볼게요. 지수 함수 형태 식이 써져 있잖아요. 우린 X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 표현을 로그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면 X 더하기 1은 로그 2의 Y죠. 그쵸? 그래서 1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X는 로그 2의 Y 마이너스 1. 그죠?
이거 역함수 만든 거 아닙니다. x, y는 안 바뀌었고요. 그냥 로그의 정의를 쓴 거예요. 지수 형태 표현에서. 그럼 x가 지금 로그 2의 y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의 x좌표 나타내 볼게요. 색깔을 바꿔보자. f의 x좌표는 어디다 쓰는 게 좀 예쁠까? 이게 그냥 혼자 풀면 이게 깔끔하게 딱딱딱 하는데 이게 보자.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이게 또 신경이 쓰이네. f 위쪽에 쓸게요. x는이 아니지. 그냥 바로 씁니다. x 좌표만 쓸게요. 로그 2에 y가 2k니까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f의 x 좌표입니다. 됐죠? 그러면 d의 x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 y가 k이기 때문에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x 좌표 두 개 구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제곱도 같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로그 2의 y잖아요. 그럼 이 양을 쇽쇽 해보면 x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옮겨서 적어줄게요. 요렇게. g랑 e도 구해보면요. g라는 점은 y가 2k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2k가 이제 x 좌표가 되겠고요. e라는 점은 y가 k일 때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선분 GF와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선분 GF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로그 2의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요거 마이너스 분배하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 로그 2의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GF입니다. 선분 DE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2 마이너스 로그 2의 k의 2배니까 이렇게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간격이 마음에 안 드네. 간격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둘 다 구했고요. 이제 저 넓이에 대한 등식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 넓이 윗변 선분 T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2죠. 그럼 바로 4 이렇게 써볼게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 넓이고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선분 GF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상태입니다. 됐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등식을 풀면 되는데 자, 일단은 좀 k-1이랑 요것도 k-1이죠? 이렇게 약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2분의 1을 앞에 분배를 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로그 2의 k는 2 로그 2의 2k 마이너스 2다.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뭔가 이 더 이상 상수 말고는 정리해 줄 수 없죠? 요거를 넘기면 4 마이너스 로그 2의 k는 2 로그 2의 2k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좀 분리를 해줘야겠죠. 로그 2의 k랑 뭔가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 녀석은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k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의 k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2 더하기 2 로그 2의 k죠. 그쵸? 거의 다 왔어요. 그럼 4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2 더하기 2 로그 2k다. 이제 또 이항해주면 상수는 상수끼리 로그 2의 k는 로그 2의 k끼리 1차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k는 3분의 2입니다. 그쵸? 구해야 되는 건 k니까 k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문제 상황이 있어요. 자, T세타와 S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백지 상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CAB가 세타이므로 COB는 2세타래요. 땡큐. 그죠?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면 삼각형 OAC가 반지름을 두 변으로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 그럼 이 세타는 외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어찌되었든 여기도 세타네요. 그리고 삼각형 POB 어디 있나? POB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여기도 똑같이 그죠?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OQB가 어디 있어? OQB가 90도이므로 이게 왜 그러냐? 또 문제를 읽어봐야겠네. 이거는 평행한 직선이 두 개 등장하는데요. 선분 OC와 평행한 게 AP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하고요. 그리고 누구랑 또 평행하냐면 PO랑 QD랑 평행하대요. 그죠? 일단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일단 뭐 OQB가 90도다. 그 90도, 90도라고 하니까 그냥 쓰세요, 그죠? 여기 90도라는데 뭐 안 쓸 이유가 있나, 그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주어진 도형 안에서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삼각형 APB가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지름을 빗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의각으로서 이쪽과 이쪽이 동의각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인데요. 어쨌든 줬잖아요, 그죠? 씁니다. OQB가 90도이므로 점 Q는 선분 PB의 중점이고 POQ는 2세타다. POQ 어디 있어요? 2세타. 그러니까 이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중점. 이렇게. 그리고 선분 PO와 선분 QD가 평행함으로 삼각형 POB와 이제 평행선 좀 지울게요. 우리가 머릿속에 슬슬 저장에다 치고 삼각형 POB와 삼각형 QDB는 닮음이죠. 그쵸? 닮았다. 그래서 QD의 길이는 지금 무슨 상황을 설명한 거냐면 아니 닮은 도형이 있는데 대응하는 변이 딱 여기 이 중점을 알려준 거죠. 1대 2 닮음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QD의 길이도 결국 BO의 길이의 절반이겠죠. 그죠? 근데 BO가 반지름 2라서 QD는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된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각 QDB는 어찌 구할 거예요? QDB는 대응각이기 때문에 여기랑 같겠죠. 그죠? 여기 4세타. 맞죠? 4세타이므로 S세타는 저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지금 작은 거 보세요. S세타를 이루고 있는 요 삼각형 요렇게. 그죠? 우리가 넓이 공식이 있는데요. 삼각형 요 상태일 때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중3 때도 배우는데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뒤에 사인 법칙 쪽에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일단 설명은 해드리는 겁니다.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가는 1이었죠.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세타. 근데 막말로 이건 몰라도 위에 가나 구하면 똑같이 오히려 알려주는 거니까 뭐 그죠? 상황이 친절하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다음 CQ는 어디 있어? 오케이. 자, CQ는 여기에요, 여기. 그죠? CQ는 CO에서 QO를 뺀 거예요. 그죠? 그리고 T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CQ 그냥 90도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PQ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나? PQ의 길이 요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어디 보냐면,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디냐면 이제 S 세타는 구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관심은 T 세타로 가 있어요. T 세타.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지우고 여기도 2 세타거든요. 어디 집중할 거냐면 여기요. 얘도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이라서 2입니다. 2 됐나요? 2. 2세타를 기준으로 요 길이는 사인입니다. 사인. 2 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PQ가 오케이. 계산을 했구나. 2분의 1. 그래서 사인 2세타가 남았고요. 이렇게까지. 그죠? 그럼 CQ를 구해야 되잖아요. CQ. CQ는 방금 상황이 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2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밑변 쪽이니까 2세타를 기준으로. 근데 2 코사인 2세타가 돼서 전체 반지름 2에서 2 코사인 2세타를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사실 이 문제는 좀 뭐 만들다 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능에 안 나오죠. 그죠? 미적분 2 이런 쪽에 좀 뭔가 응용을 시킬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가에 알맞은 수 P는 1이죠. P는 1이고 나 다에 알맞은 식을 F세타. 그럼 F세타는 4세타. 그리고 G세타는 2 코사인 2세타. 그죠? 그럴 때 P는 1이니까 뭐 곱하는 거 의미 없겠고 F 16분의 파이 X 대신에 1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그죠? 곱하기 G에다가 8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 코사인 2세타니까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라서 이렇게 되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답은 4분의 루트 2파이죠. 그죠? 19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당연히 이해해요. 뭐 이거 뭐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어떤 것이냐? 배운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빨간색 지금 형광펜으로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각을 기준으로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밑변과 높이를 밑변은 코사인, 높이는 사인, 그죠? 에코백을 메고 이건 아니다. 이거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x 값은 코사인, y 값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메인 아이디어로 작용을 한 거고 그 전후 관계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도형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근데 좀 이렇게 위로를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 입장에서는 이제 웬만한 애들 푸는 이유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다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웬만한 설명이 문제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위로 아닌 위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얻어갈 거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우리 공부한 것이 나왔다. 빗변을 줬을 때 그 기준각에 대한 나머지 밑변과 높이를 뭐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어렵겠죠, 그쵸? 이게 육모라서 그래요. 육모. 6월 모의고사가 아니면 뭐 모의고사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올 필요가 없는데 범위가 좁다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요거 일단은 문제를 좀 읽어보죠. 이거는 뭐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1 아닌 두 자연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오케이. B가 A와 A제곱 사이에 있구나. 뭐 남 얘기 같죠, 그쵸? 전혀 뭐 감도 안 옵니다. 나는 로그 A의 B는 유리수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준 거 밑을 뭐로 만들어 봐라. 한번 A로 만들어 볼래? 이런 거예요. 밑을 A로 만들어 볼래? 그럼 나에서 얻은 정보를 가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저 부등식에 로그 A의 A 이렇게 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로그 A를 취한다. 양변에 모든 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A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A, B, A 제곱 이렇게 되죠. 왜냐면 A는 자연수기 때문에 A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로그 A의 B는 범위가 나오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네요. 그죠? 요것을 먼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숨은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가와 나를 조합을 해보면 로그 A의 B는 유리수인데, 그러니까 적당히 뭐 n분의 n, p분의 q라고 쓸까요? 뭐 p분의 q,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어떤 유리수 형태인데,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1점 얼마 얼마다 이런 얘기죠. 그죠? 1과 2 사이 그런 유리수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지금 문제에서 로그 A가 2분의 3보다 작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밑이 10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A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 볼게요. A는 10의 2분의 3제곱보다 작은 거죠. 그쵸? 지금 로그의 성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참나. 자, 간단한 성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만한 성질로 다시 써보면 얘는 2분의 3은 로그로 상형 로그로 바꾸면 10의 2분의 3제곱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A는 이렇게, 그죠? 바꿀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 성질 사용해도 좋고요. 어쨌든 저 주어진 조건은 저거다. 즉 A라는 값이 뭔가 10루트 10보다 작다. 근데 얘는 10루트 10은 루트 1000이거든요. 루트 1000은 대략 31. 얼마거든요. 어떻게 찾냐고요? 30 제곱하면 900이죠. 31도 제곱해보세요. 얘는 제곱해보면 뭐 곱셈 공식 활용 3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암산도 가능하죠. 961. 어쨌든 보세요. 32의 제곱이면 이제 뭔가 넘어갈 것 같죠? 32의 제곱이면 1000 넘네. 그래가지고 얘가 대략 31. 얼마입니다. 됐나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31 이하네 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2단계고요. 이제 3단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A 더하기 B의 최대값? 이거 뭔 소리야? 라고 싶을 텐데 A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대입해 봐야죠. 대입해 보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해 보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A가 만약에 31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31에 B가 뭐 적당히 P분의 Q라고 해볼게요. P분의 Q, P와 Q는 서로서,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그러면 B라는 값은 31의 P분의 Q제곱이 되네요. 그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B는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B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리고 P분의 Q는 1. 얼마인 어떤 소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 얼마 2와 3 사이거든요. 1과 2 사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B가 자연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만약에 B라는 값이 31에 가장 간단한 뭐 1과 2 사이 2분의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B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또는 3분의 4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나오면 자연수가 될 수 없는데, 그죠? 그럼 31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약간 좀 아하 할 수 있는 거는 뭐 눈치챌 때까지 31, 30, 29 넣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B라는 값은 어떤 31 기준으로 지금 P분의 Q제곱이었는데 이 P분의 Q가 여기가 지금 1과 2 사이인 어떤 유리수라면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요. B가. 그러면 저 P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P가 약분이 돼야 돼. 지수를 자연수로 바꿔야 된다. 이거. 지금은 지수가 1과 2 사이인 유리수인데 지수가 자연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요. 계속 이 관련 문제들 보면은 항상 지수가 자연수가 됐어요. 좀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이때까지 문제에서 그래서 거꾸로 짜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지수가 자연수 되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보는 거죠. 지금 A 그냥 A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B가 P분의 Q일 때 A는 뭔가 30일 이하의 자연수인 거예요. 그럼 B라는 것은 A 입장에서 P분의 Q제곱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연수여야 해요. 자연수.
그죠? 그러면 이 A가 뭔가 얘가 소수가 아니라 뭔가의 거듭 제곱 형태라서 이 P를 약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분. 그래서 A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A는 소수가 아닌 거죠. 뭔가 소수 아닌 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듭 제곱 형태. 제곱. 거듭 제곱수라고 쓸게요. 그래야 저 P를 약분한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30 같은 것도 예를 들어 30 헷갈릴 수 있으니까 30으로 해볼게요. A가 30이면 마찬가지로 B는 30의 어떤 P분의 Q제곱이거든요. 근데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서 뭔가 그냥 1제곱들이잖아. 2의 1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 그럼 어떤 이 P라는 녀석을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얘도 안 되는 거고요. 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A가 27이 있어요.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B는요. 3의 세제곱 입장에서 P분의 Q입니다. 즉 3의 P분의 3Q거든요. 근데 P랑 Q는 서로 소로소기 때문에 약분이 안 돼요. 그죠? 더 이상. 그럼 3이 만약에 P를 약분한다면 이거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3의 Q제곱이 되니까 3의 자연수 제곱이 되니까 B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P는 3이어야 된다. P는 3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P분의 Q는 3분의 얼마인데 1과 2 사이여야 되니까 3분의 4 아니면 3분의 5가 되겠죠. 이 정도로 쓸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Q는 4 아니면 Q는 5가 된다 이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B로서 가능한 수는 B는 3의 P분의 3Q인데 3, 3 없어지니까 3의 Q제곱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 3의 4제곱 또는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위해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큰 게 좋으니까 3의 5제곱. 그래서 B는 3의 5제곱 243인가? 그렇게 되고요. A가 지금 27이었잖아요. 그죠? 둘을 더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270? 270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작은 것 중에 혹시 커질 수 있나를 찾아보면 되는데 27보다 작은 어떤 거듭 제곱수를 확인해 보시면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번은요. 사인 함수와 어떤 절대값이 섞인 그런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뭔가 K라는 게 4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뭔가 또 하나하나 세면서 어떤 규칙도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고요. 이 문제 좀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뭔가 이렇게 정의역을 뭔가 알쏭달쏭하게 줬다. 그죠? 이런 상황이고 뭐 GK가 무리수 이건 또 뭔 소리야 싶기도 한데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fx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인데 그럼 일단 sin x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y축 다시 이 정도 그리고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원래 sin x는 이 정도 그쵸? 이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원래 최대 최소가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만큼 올려라 이거잖아요. 2분의 1만큼 올려보면 여기 2분의 3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위아래 평행 이동할 때는 x축 그러니까 그래프를 올리기보다는 그냥 x축을 반대 방향으로 좀 보내버리는 게 좀 편하다. 그럼 이게 x축 화살표 싹 지우고 여기 가운데 기준선이 y는 2분의 1이면서 x축 조금 아래다 그으면 되겠죠? 한 요 정도의 그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어머 실수할 뻔 그죠? 이미 실수했죠? 자 2분의 1 원래라면 자 원래 x축 이 상태인데 자, 여기 2분의 1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맞나요? 네, 요 상태에서 그럼 원래 x축이었던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x축은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겠죠. 이 가운데 이렇게
x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절대값 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죠? 여기 위에는 그대로 그리면 되겠고, 자 여기가 x좌표 얼마지? 여기가 파이인데 파인데 참고로 지금 정의역이 6분의 얼마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저는 6분의 얼마 이렇게 통분하겠습니다. 여기가 6분의 6파인데요. 6분의 6파이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여기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둥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제일 높은 값은 2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y축 쭉 연장해서 이 정도 2분의 3이다.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딱 y는 2분의 1에서 마무리되는 이렇게. 그죠? 끝이 2파이니까 6분의 12파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래 2분의 파인데 6분의 3파이죠. 그리고 이쪽 가운데는 2분의 3파이니까 6분의 9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요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딱 꺾이는 부분 있죠? 이 꺾이는 부분도 우리가 구해볼게요. 꺾이는 부분을 뭐 우리가 구한다. 원래라면 그 사인 중에 2분의 1인 거잖아요. y가 2분의 1일 때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겠죠. 그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기 전으로 생각해 보면 sin x 입장에서 y가 2분의 1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분의 파이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 방향 6분의 5파이겠다. 그죠? 요렇게.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다시 진하게 그려 보면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거 샥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요 파란색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도 이제 다 지워도 될란가? 일단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의역 보겠습니다. 정의역 6분의 n-1파이 이상 6분의 n 더하기 2파이 이하인 함수에서 최대값이 gn이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 gn인데 그 최대값이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그 k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봐야겠죠? 만약에 n이 1이라면 범위는 6분의 0파이 이상 6분의 3파이 이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상황을 볼게요.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죠. 그쵸? 이렇게. 그럼 지금 최대값 어디 있어요? 최대값 2분의 1이죠. 2분의 1. G1은 2분의 1이구나. 그럼 얘는 무리수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n은 1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쵸? 상황 이해되실까요? n이 2였다면 6분의 1파이 이상 6분의 4파이 이하거든요. 얘도 G2는 얼마인지 보면은 지금 파란색 선을 조금 옆으로 이동해 보라는 거죠. 이런 삭제. 얘를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4파이까지다 라고 해도 여전히 최대값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6분의 2파이 n이 2여도 여전히 가운데 최대값이 있죠. 6분의 3파이까지 이동을 해도 보세요. 6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거든요. 이 범위를 다시 그려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하나하나 그려가다 보면 G2도 2분의 1이고 G3도 2분의 1이고 G4도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4일 때만 범위를 또 써보면 4니까 6분의 3 이상 6분의 6 이거 파이가 어디 갔어? 6분의 6파이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n이 4일 때도 그려보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최대값은 2분의 1 유리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n이 5일 때 보세요. n이 5일 때부터 이제 좀 뭔가 바뀌는데 구분선. 자, n이 5라면 자 보세요. n이 5면 6분의 4파이 이상 6분의 7파이 이하거든요. 그때의 gn, g5를 구해봐라 이건데 6분의 4파이는 여기고요. 6분의 7파이는 여기에요. 그죠? 이제 뭔가 최대값이 2분의 1이 아니게 됐어요. 이 오른쪽에 최대값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앞에 n이 1, 2, 3, 4일 때는 최대값이 기껏해야 요 녀석이었다고.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든 어딜 잡더라도 그죠? 여전히 항상 2분의 1이다가 이제 n이 5인 순간 최대값이 바뀐 거죠. 그래서 n이 5일 때 6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7 파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으면 이쪽이 최대값인데 자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리수입니다. 2분의 1부터 2분의 1을 더한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1이에요. 중요한 건 값이 아니고 어쨌든 무리수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죠. 무리수 아님. 그죠? 그리고 그럼 n이 6일 때 볼게요. n이 6일 때 범위 구해보면 6분의 5파이 이상 6분의 8파이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지우고 6분의 5파이는 여기고요. 중요한 건 끝부분이죠. 6분의 8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인 그래프 입장에서 보세요. 이쪽 기준으로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만큼 간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드디어 무리수 등장. G6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이거든요. 여기 2분의 1이 있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드디어 무리수가 나왔다 이 포인트죠. 그죠? 아 n이 6일 때 무리수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6분의 1씩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옮기면 6분의 1 그럼 자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6분의 3파이 확대 여기 6분의 6파이 여기 6분의 9파이 마지막 6분의 12파이 그죠? 분모를 6으로 나타냈을 때 6분의 1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y값이. 근데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6분의 3파이일 땐 1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0일 땐 0이고 무리수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올라가는 동안 그 6분의 1을 기준으로 쭉쭉쭉 올라갈 때 하나가 있고요. 다시 내려갈 때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더 있죠. 그죠? 두 개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쭉 4번이 등장하는 거죠. 그 뭔가 그 무리수인 값이. 그래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라, 캐치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n이 6일 때 딱 처음으로 그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그 y값에 2분의 루트 3이 들어있는 무리수인 값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그럼 이걸 40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n이 7일 때 보면 7일 때 7일 때면 6분의 6파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또 6분의 9파이까지 가면은 이제부터 또 최대값이 이쪽이죠. 여긴 유리수예요. 유리수. 그래서 범위가 옆으로 뚝뚝뚝 옮겨져도 계속 이쪽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6분의 9파이까지 가도 여전히 최대값이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n이 7부터 10까지일 때는 마찬가지로 GN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근데 2분의 3인 거죠. 그리고 이제 n이 11일 때 11이면 또 범위가 6분의 10파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9파이 지나갔어요. 이제 최대값인 부분 지나갔고 6분의 13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황도 한번 보면요. 한 6분의 10 이 정도부터 이제 그 다음 그래프 쭉 이어서 그려보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아까 그 2분의 루트 3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n이 11일 때는 마찬가지로 gn이 무리수 나옵니다. 무리수. 그래서 11로 체크. 11도 체크. 자 그리고 n이 12일 때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n이 12일 때 보면은 12면 6분의 11파이 이상
6분의 14파이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1, 14 한 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6분의 11 이쪽이 최대값이겠죠, 그렇죠? 이쪽이 최대값 시작 부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y 값은 또 유리수가 되겠죠. 1이 되는 거죠. 1. 그죠? 그래서 여긴 유리수다. 이렇게. 근데 이제 13부터는 반복돼요. 12개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쭉 긁으면서 가면 생각보다 좀 파악이 쉽거든요. 그래서 쉽다는 말 취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12번 정도 이게 막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서 범위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건 쓴 거예요. 혹시 이해를 위해서 들을까 봐. 그래서 하나하나 옮겨가는 과정이라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범위를 쭉쭉쭉 옮겨가 보면 어디가 최대값인지 보이고요. 그 최대값이 변화할 때가 있고 안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변할 때는 쭉 범위를 지나가는 식으로 뭔가 그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다양한 문제를 캐치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리고 n이 13이 되면 다시 주기가 처음부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n이 6일 때 있었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쓸게요. n이 6일 때 11일 때 무리수가 나왔어요. n이. 그러면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10이거든요. 12. n 기준으로. 그죠? n이 12가 될 때까지 한 바퀴 돈 거고 n이 13일 땐 다시 또 돌잖아요. 그러면 12 더하기 6일 때 또 무리수가 나올 거고 12 더하기 11일 때 또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24 더하기 6일 때 또 무리수 나오고요. 24 더하기 11일 때 또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 값이 35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까지 적용하는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 3개 11 3개 그 다음에 36 2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90 더하기 33 그럼 답은 12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풀이 자체는 되게 지금 좀 복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프 잘 그리자. 그래프 잘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건 그 다음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잘 그리고 최대값이 어디 있지? 그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 어디 있지? 근데 여기서 드리는 팁은 범위가 6분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놔두던 범위를 6분의 얼마로 바꿔줬다는 거. 그죠? 그러면 좀 더 문제를 해석할 때 빠르고요. 그 최대값의 위치를 보고 언제 무리수가 되지? 하고 몇 개 넣어보다 보면 최대값이 그 사인 60도와 관련이 있는 그 y값 그죠? 사인 60도와 관련 있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색깔로 그어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래프상에선 요 부분에 딱 최대값이 걸리는 그 n값만 찾으면 되겠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어느 정도 복습할 때는 뭔가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자, 22번부터는 다시 단답형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지수 법칙이죠. 먼저 27의 제곱은 3의 6제곱이네. 그럼 3의 3분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죠. 81 넘어갈게요. 23번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는 해를 구하시오. 일단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뭐 일단 그게 해가 나오면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정의 쓰는 거라 다행히 괜찮네요. x 더하기 3이라는 것은 2분의 1 입장에서 마이너스 4제곱이다. 16인 거죠? 그래서 x는 13이다. 범위에 알맞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 코사인과 탄젠트 주기 구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얘는 2파이, 얘는 파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분의 먼저 첫 번째 그 주기는 2 나누고 3파인가요? 3파이. 첫 번째 주기는 3파이.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주기는 a 3분의 a파인가요? 3분의 a파이. 그죠? a는 얼마입니까? 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25번이요. 진한데요. 진하면 대입합시다. 그죠? y는 5는 4 코사인 x 더하기 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죠. 이건 형태를 살려둘게요. 그냥 문제 풀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 찾아야겠네. 코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이렇게 파이가 여기거든요.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같다. 이 y 값은 꼭대기로부터 3분의 파이 간 거에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3분의 파이랑 y만 반대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어진 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겠네요. 그죠?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5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번은 곱셈 공식에 대한 활용이라고 봐야 되나? 그죠? 일단 좀 여러 가지 치환 기술을 사용하는데 일단 이 녀석을 좀 뭔가 그죠? 치환을 해야겠죠? 얘를 라지 a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a 제곱은 2a 더하기 8 이항해주면 요래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인가요? 요래 돼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3의 a와 a제곱과 3의 마이너스 a제곱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은 지수니까 어쨌든 0보다 크잖소? 그죠? 그럼 더한 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4가 되겠죠. 그죠? 이걸 먼저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1단계. 근데 구하라는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4일 때 27의 a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a제곱 즉 3의 a제곱 입장에서 세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입장에서 세제곱 이걸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좀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줄까요? t 더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이 4일 때 t 세제곱 더하기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얼마일까?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주어진 값을 좀 공식을 바로 활용할까요? 얘는 t 더하기 t의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3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은 1 곱하기 더한 거. 그죠? 그러면 64 마이너스 3, 4, 12 5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좀 섞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볼게요. 뭔가 좀 어렵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일단 두 개를 더해서 24래요. 더해서 24 그죠? 그리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다. 이게 다 더한 게 10이다. 그럼 첫 번째 써볼게요. 다 더한 게 10이다. 근데 그 좌변을 좀 정리해보면 로그 2의 ABC로 그죠? 바뀌죠? 그게 10이다. 그러면 ABC 지금 자연수인가요? ABC? 세 자연수를 곱한 게 2의 12제곱이다 이거죠. 이게 평소에는 서로 약분될 수 있다면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A랑 B랑 C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A랑 B랑 C는 모두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A랑 B랑 C는 다 2의 몇 제곱인데 걔네들을 다 곱하면 2가 총 12개 있다 이거죠. 총 12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알 수 있는 사실 A랑 B를 더해서 24인데요. A랑 B는 둘 다 2의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2의 거듭 제곱 2, 4,
8, 16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더해서 24 되려면 22니까 첫 번째는 안 되고, 그러니까 22는 2의 거듭 제곱 안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20이죠. 마찬가지로 안 되고, 여기는 8 더하기 16이면 되잖아요. 너다. 그죠? 여기도 같은 상황이니까 A랑 B는 8, 16이다. 그죠? 누가 8이고 누가 16인지 모르죠. 뭐 크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A는 8, B는 16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2의 세제곱, B는 2의 4제곱이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합쳐서 12개가 돼야 되니까 C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답이네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이미 A랑 B를 더한 게 24였으니까 24에 32를 더하면 5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성질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뭐 좀 복잡하게 생겼죠? 얘를 일단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좀 진정시킵시다. 이렇게 되죠? 그럼 sin 파이 x를 먼저 그려야겠네. y인이 아니라 y, 저 y는 별로 안 좋아해요. y sin 파이 x.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요. 쓱 그립니다. 근데 주기가 몇 파인지 보면은 이게 2파이여야 하니까 주기는 2네요. 2.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의역이 두 바퀴네. 두 바퀴. 그죠? 그럼 쭉 그래프를 연장해 줘야겠죠? 쭉 연장해서 간격 얼추 비슷하게 요래 이렇게 4 1, 2, 3, 4 그죠?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진다. 이게 sin 파이 x. 자, 그리고 이 표현을 좀 알아야겠네요. 이 표현. n분의,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보면 얘는 n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럼 n분의 1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녀석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플러스 되기도 한다. 뭐 요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각각 보면 규칙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저는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이 녀석 보세요. 지금 구하라는 게 n이 1, 2, 3, 4, 5인데 n이 1, 3, 5일 때 보겠습니다. 5일 때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이 1, 3, 5는 홀수인데 거기에 다 1을 더하면 짝수거든요. 그냥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럼 주어진 문제는 sin 파이 x는 n분의 1, 이 교점의 x좌표들, 근데 그것에 대한 합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그죠? 그럼 n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n분의 1은 위쪽에 있죠. 위쪽에 n이 1일 때 조심하세요. n이 1일 땐 여기죠. 그죠? 그러면 실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2분의 5죠. 그죠? 그래서 F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라서 3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예를 들어 n분의 1 이제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내려가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의 1과 5분의 1이죠. 그럼 이제 근이 두 개씩 생겨요. 두 개씩. 그죠? 두 개씩 생기는데 뭐 첫 번째 근은 이제 0 입장에서 뭐 별만큼 더했다면 두 번째는 1에서 별을 뺀 거죠.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은 1이다. 그죠? 그래서 F3과 F5를 구해 보면 일단 1 하나 나오고요. 더하기 이쪽 위에도 여기도 2 더하기 별이고 여기는 3 마이너스 별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5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6이다. 보통 빨리 풀 때는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그냥 가운데 값 두 번 더하면 되죠. 그쵸? 그럼 1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두 번째 n이 2나 4일 때 볼게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해가 sin 파이 x는 마이너스 n분의 1, 즉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 근데 n이 2분의 1과 4분의 1일 때를 다른 색깔 보라색으로 표시를 좀 해보면
요런 상황이거든. 요런 상황 보이세요? 요런 상황인데 그럼 근이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을 좀 빨리 구해보면 가운데가 2분의 3이고 가운데가 2분의 7이거든요. 그래서 F2나 F4는 먼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보면 F1은 3, F3은 6, F5는 6, 3, 6, 6 더하기 또 F2, F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3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 좀 복잡했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규칙이 그죠? 앞에 21번 같은 거보다는 좀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8번이었고요. 그 다음 29번은 범위가 아니고 30번은 아마 많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보는 학생들이 잘 안 풀어봤을 것 같은데 설명 방식을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대충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2023년 고2 6월 수학 뭐 30번 이렇게 풀이 치면 되게 다양한 풀이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건 우리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잖아요. 그죠? 범위를 나눠서 뭐 x-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개의 범위로 나눠서 식을 두 개 쓰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도 결국에는 또 범위를 나눠야 돼서 범위를 총 4가지로 나누면 지수함수 4개가 나오고요. 그렇게 막 꼼꼼하게 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30번 궁금해하는 애들이면 그렇게 꼼꼼하게 적지 않고 조금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서 조금 직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관적으로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fx는 y는 fx 저게 직선인데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막 꺾여 있겠죠? 꺾여 있는데 이제 쟤만 좀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관점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평행이동 무슨 소리냐면 y는 절대값 x가 원래 v자잖아요. 그죠? v자인데 얘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각각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줄게요. k 더하기 4 그죠? 그리고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딱 y x축과 만나죠. 그죠? 이게 y는 fx 그래프고요. 자 보세요. gx 좀 그림 이쁘게 그릴걸. 아래쪽에 다시 예쁘게 그릴게요. 그래서 y는 fx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k, 마이너스 4 주어진 게 y는 fx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지금 fx 값을 지수에 얹은 거예요. 근데 이 표현 보면은 보세요.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네. 그래서 이 표현을 또 바꿔보면 결국엔 gx라는 값은 a의 fx 절대값과 같아요. 맞죠? 한 방에 쓰면 지금 저 표현이 또 절대값을 풀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fx 절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요거 딱 지우고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점이 k,4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이 안 가네. 파란색 다시 W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꼼꼼하게 풀려면 범위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까지 확인했고요. 잘 보세요. 지금 주어진 y는 절대값 fx의 y 값이 지수로 올라가는 게 gx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y 값, 이거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x가 쭉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 내려가죠. 0을 향해 내려가요. y는 0을 향해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4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4로부터 다시 0까지 내려가죠. 그죠? y 값이요. 그 다음에 다시 0으로부터 올라가죠. y 값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k-4 x 값은 그대로 합성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x는 그 y는 절대값 fx의 x 값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gx를 그려볼 건데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두 가지를 다 그려보죠. 무슨 케이스 두 가지게요? 맞아요. 미츠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죠. 첫 번째, a가 1 이상일 때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0과 1 사이. 그럴 때 그래프 모양이 다른데 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는 a의 몇 제곱 이 상태입니다.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뭔가 0을 향해 가요. x 값이. 자 보세요. 0,1이라고 해볼게요. 0을 향해 요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내려가요.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0으로부터 4까지 가요. 0으로부터 커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삼각함수에서도 좀 활용했던 아이디어거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범위는 또 0으로 작아져서 이 모양이 돼요. 작아지는 부분. 그리고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간격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모양도 일정해요. 지금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꼼꼼한 해설을 자제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똑같이 힘들까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 둘의 y 값이 같습니다. y 값이 같대요. 여긴 1이겠죠? 1 y 값이 1이겠죠. 왜냐면 0까지 가니까 y 값이.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는 보자. y는 16 적당히 이 y는 16 있을 때 교점이 3개여야 된대요. 근데 제가 지금 그은 쪽은 교점이 4개죠. 그렇죠? 그럼 교점이 3개일 수 있는 상황은 어디냐? 하나밖에 없죠. 딱 여기 그죠? 우리 포물선 2차 함수 문제도 보통 이런 특이한 점에서 다 답이 나왔잖아요. 요렇게 3점 걸리면 그죠? 3점 걸리면 딱 뭔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일 것 같네요. 교점의 개수 3. 반대로 a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상황은 0보다 클 때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거꾸로 이쪽이 1이고요. 그럼 애초에 y는 16을 아무리 그어봤자 주어진 그래프랑 만나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다. 주어진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 거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남기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저렇게 W자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요걸 말하고 싶었다 이거죠. 됐죠? 그럼 요런 상태고 지금 문제에서는 G1이 16이래요. G1 x에 1을 넣으면 얼마야? x에 1을 대입하면 G1이 16이다. 근데 여기가 16이니까 그러니까 상황 죄송해요. 제가 정신 헷갈리겠네요. G1이 16이다. 즉 G1 1의 후보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y는 16이기 때문에 x 값이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쪽 사실 k예요. k가 1일 어디 갔어? k가 1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제일 오른쪽 값 이쪽이 1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3가지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 3가지 상황에 대해서 fa-2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먼저 주어진 게 뭐가 있나 알아보면 x에 일단 k를 대입하면
y가 16이 나오네. 그죠? g의 k는 16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거든요. 그죠? 그러면 g의 k는 결국에는 g의 k는 a의 절대값 fk 이렇게 되니까 a의 4제곱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16인 거예요. 그럼 a는 먼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2다 라는 걸 아는 거고요. 모든 f0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래프 파악하는 것까지가 본론이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뒷내용 짜근짜근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a가 2인 걸 찾았고, 자, 저 케이스 세 상황을 한 번에 한번 또 처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G1이 지금 16이래요. G1이 지금 뭐냐 이건데 A의 절대값 F1 이게 지금 16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A는 2잖아요. 2.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절대값 F1이 4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절대값 F1은 4다. 근데 절대값 F1 계산해 보면 절대값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값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요것이 지금 4인 거거든요. 그럼 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빨간 글씨는 뿔마 2가 가능하겠죠? 뿔마 4 죄송해요. 이게 4인 경우가 있을 거고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각각 풀어보면 첫 번째 이 아래쪽 먼저 0이 되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k는 1 그죠? 그게 가운데 상황인 거예요. 가운데 상황 k가 1인 경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위쪽에서 구해보면 두 가지로 나뉘겠죠. 1 마이너스 k가 8일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k는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두 번째 상황 k는 9네요. 그죠? 그래서 k 값을 세 가지 다 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마이너스 7, 두 번째 케이스가 9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F0을 구하는 거잖아요. 각각 그죠? 각각의 F0을 구해라. F0은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각각의 상황이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7일 때 F0은 3. 두 번째 K가 9일 때는 5 그죠? 마지막 K가 1일 때는 마3이죠? 다 더하면 답은 5인가요? 5? 마지막 문제의 답은 5가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